90세 한국 노인, 미군 기지 앞에서 노인이 미군들한테 조롱을 당했습니다. 박물관은 시내에 있어요. 비웃던 군인들 앞에 꺼낸 작은 금속 상자. 그 순간 미군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1951년 흥남철수? 7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미군 기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7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이만수의 손자 이준호입니다. 올해 40이 되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에 오신 지 이제 일주일이 되어가죠. 처음 할아버지께 미국 방문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고사하셨는데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하니 마지못해 수락하셨습니다. 준호야, 이 늙은이가 무슨 미국이냐? 가서 뭘 하겠니?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언제나 겸손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 함께 싸우셨던 분이죠. LA 공항에 내리시자마자 할아버지는 미국의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이게 다 70년 만에 생긴 거냐?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탄과 동시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관광지도 다녔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할아버지, 내일은 특별한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말씀드렸어요. 어디?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미군 기지요.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같이 근무하셨던 부대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 곳이 여기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아버지 군번표에 적힌 부대명을 조사해봤어요. 그 부대가 지금은 여기로 옮겨왔더라고요. 흥남에서 철수한 그 부대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하셨고 그때 미군 부대와 함께 많은 민간인을 구출하는데 기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면도를 하시고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금속 상자를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때때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7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곧 도착합니다. 기지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자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젊은 시절의 빛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드디어 왔구나. 미군 기지 정문 앞에 서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저는 방문 의사를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때 이 부대의 전신과 함께 복무하셨는데 잠시 둘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경비병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방문 허가증이 있으신가요? 따로 허가증은 없습니다만 할아버지께서 이 부대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셔서. 죄송합니다만 군 관계자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합니다. 경비병의 말투는 단호했죠. 그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낡은 양복과 주름진 얼굴을 훑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혹시 부대장님이나 역사 담당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실제로 이 부대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다음에 공식 채널을 통해 방문 신청을 하세요. 경비병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괜찮다, 준호야. 돌아가자. 아니요, 할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제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다른 군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 경비병이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부대 구경을 하고 싶대요. 노인분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아, 제향 군인의 행사는 다음 달인데요. 두 번째 군인이 우리를 향해 공손하지만 거리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어렵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자존심 강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준호야, 이건 실수였다. 돌아가자꾸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해온 과거가 이렇게 부정당하는 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돌아서려는 순간 기지 안쪽에서 군인 몇 명이 나왔어요. 그들은 우리를 흘깃 보더니 작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희죽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저는 차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할아버지는 제 팔을 잡아당기셨습니다. 가자, 준호야. 신경 쓰지 마라. 차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켰던 부대인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들이 어찌 알겠니? 그때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는 3명의 미군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차를 힐끗 보더니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창문을 열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분들이 아까 정문에서 막힌 사람들이래. 무슨 한국 전쟁 이야기하면서. 아, 또 자기가 영웅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구나. 요즘 많이 온다니까. 3번째 군인이 우리 쪽을 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 오셨어요? 박물관은 시내에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알아들으셨는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하셨고 당신들 부대의 전신과 함께 싸우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흥남철수? 아, 그 옛날 이야기요? 한 군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역사책 속 이야기일 뿐이에요. 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역사책 속 이야기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실제로 그곳에 계셨어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군복 입고 있는 것도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준호야, 그만하자.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더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뭐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상자를 여셨어요. 안에는 반짝이는 군번표와 낡은 배지, 그리고 작은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간직해온 것들이다. 오늘을 위해 가져왔지.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배지 위를 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배지에 새겨진 부대 문양이 현재 이 기지의 문양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이걸 보여드려야 해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금속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 군번표와 배지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배지에 새겨진 부대 문양은 현재 기지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들도 인정할 거예요. 미군들은 아직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배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배지에 새겨진 부대 문양을 보세요. 현재 당신들 부대의 문양과 같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배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당시 이 부대와 함께 싸우셨다고요. 이 군번표와 훈장도 보세요. 군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셨지만 제 말을 들으시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셨어요. 준호야, 너무 기대하지 마라. 70년이 지났어.
나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할아버지의 군번을 검색했어요. 전쟁기념관 데이터베이스에 할아버지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흥남철수 작전 참여자 명단, 미군과의 합동작전 기록, 그리고 받으신 훈장까지.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여기 모든 기록이 있어요. 저는 군인들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만수 중령, 1951년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하셨고 미군 JX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마침내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부사령관님께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15분 후 정장을 차려입은 고위 장교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고 걸음걸이에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이만수님이십니까? 그 장교가 할아버지께 직접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제 이름은 에단 맥스웰 대령입니다. 부대 부사령관으로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서 경례를 붙였어요.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에단 맥스웰 대령은 우리를 기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걸어가는 동안 주변 군인들이 모두 경례를 올렸어요. 처음엔 우리를 비웃던 그 군인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에단 대령이 우리를 특별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부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전쟁 당시의 흑백 사진도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자 에단 대령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만수 선생님. 태블릿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눈보라 치는 부두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1951년 12월 흥남부두의 사진입니다. 에단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이 선생님이시죠? 에단 대령이 가리킨 젊은 한국군 장교는 분명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나는 부두에서 질서 유지를 담당하셨죠. 에단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배가 떠날 때 선생님은 남아있던 민간인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에단 대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윌리엄 맥스웰 대위, 그때 부두작전을 지휘했던 장교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윌리엄. 빌리? 그렇습니다. 제 할아버지 빌리 맥스웰입니다. 에단 대령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만수 중령이 아니었다면 그날 수백 명이 더 희생됐을 거야라고요. 에단 대령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미군 장교와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할아버지의 개인 앨범에서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진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셨습니다. 빌리. 그는 지금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에단 대령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한국의 친구 이만수를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에단 대령은 다른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에 대한 기록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보셨습니다. 거기엔 젊은 윌리엄 맥스웰이 빼곡히 적은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 이만수 중령이 도착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언어가 다르지만 그의 용기는 말이 필요 없다.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는 선생님을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만수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누군가 그를 찾아 내 감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기억이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소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도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빌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 에단 대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선생님은 영웅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때 에단 대령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화한 후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대장님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오고 계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긴장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되살아난 듯 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이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할아버지. 제가 감사드려야죠.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에단 대령은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만수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 부대에 살아있는 역사이십니다. 오늘 이 만남은 우리 부대에도 큰 영광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할아버지를 향해 경례를 올렸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움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장 로버트 클라크 장군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만수 중령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더 없는 영광입니다. 부대장은 우리를 기지 안특별 행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행사장 중앙에는 베일에 가려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불찰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부대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먼저 오늘 아침 우리 부대 입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이만수 중령님과 그 가족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문에서 우리를 막았던 경비병들이 앞으로 나와 할아버지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려 합니다. 부대장이 베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만수 중령 명예의 벽을 공개합니다. 베일이 벗겨지자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의 업적을 상세히 기록한 명예의 벽이 드러났어요. 그 아래에는 이만수 중령 마이너스 흥남철수 작전의 영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 앞에 서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사진을 만지셨습니다. 그때 에단 대령이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언젠가 선생님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윌리엄의 마지막 말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만수 중령님, 오늘부터 이 명예의 벽은 우리 부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신병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교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이셨어요. 미군 기지에서의 일이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듯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지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입구에서부터 달랐습니다. 경비병들이 할아버지를 향해 경례를 올렸고 에단 대령이 직접 우리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간단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만수 중령 명예의 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할아버지, 저 에단 대령, 그리고 부대 장병들까지. 마치 큰 가족 사진처럼 말이죠. 사진을 찍은 후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군번표를 꺼내셨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시더니 저에게 내미셨어요. 준호야, 이제 이건 내가 간직해라.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간직해오신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았다. 내 이야기는 여기 명예의 벽에 남았으니 이 군번표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내게 줘야겠다. 에단 대령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훌륭한 유산이군요. 앞으로도 두 분의 인연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빛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고맙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제 할아버지는 영웅이셨다고.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어요. 영웅은 아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미국 땅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끝을 봤구나. 이제 마음이 편하다. 저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안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잊혀진 줄 알았던 과거가 때로는 가장 뜻밖의 방법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70년 동안 간직했던 기억이 마침내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받은 그 순간 할아버지의 인생도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